도시에서 전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전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째인가요, 올해가? 2년째인 것 같은데. 2019년까지 농사를 짓고 2020년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됐죠. 180만 평. 180만 평.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전라남도 해남의 농부들입니다. 두 사람은 2006년부터 이곳을 빌려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쭉 빨리 돌아 이렇게. 쭉 그냥 저 순서 앞으로. 2006년도부터 계속 지어오면서 15년 정도를 농사를 지었었는데 2019년도 전혀 농사를 못 짓게 하니까 아예 농사를 안 지은 분들도 계시고 논농사를 밭농사만 짓고 계신 분도 계시고. 두 사람은 일구던 논이 사라지자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득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소득 떨어진 것과는 별개로 농기계가 전부 부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대부분 혈도 관측자 하면은 대농 파넬에 들어가거든요. 이 대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콤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이 대형화되어 있거든요. 이항기까지도. 이 혈도 관측지 농사를 2년, 3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질 것 같은 느낌의 회사 관계자가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대형 농기계를 대량 구매하는 경우 농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농기계를 다 놀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서러움 중에 서러움이죠. 어제까지 내가 농사 지었던 땅 오늘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그거 황당해요. 그 농민들한테 농지를 뺏어버린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이제 탈원전 그리고 탈석탄이 필요하다라는 그 공감대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선포를 했고 Net zero emissions by 2050. Net zero.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났고 빠르게 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입지가 좋은 그리고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산지 중심으로 들어가고 산지에 태양광이 난개발을 설치되면서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산림을 훼손한다라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농지로 태양광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시설이 농지로 들어왔는데 가장 값싼 땅에 설비를 들여서 발전을 했던 거죠. 농사하고는 게임이 안 돼, 나오는 돈이. 물론 투자도 많이 되지. 알아보니까 외진이 갖고 있는 토지를 지금 태양광 업자들이 최고 얼마까지 주냐? 1년에 9,000원까지 준다니까, 평당. 농사를 짓는데 빌려주면 한 평에 1,000원밖에 못 줘. 더 주면 손해나버려. 그것도 정상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했을 때 1,000원이요. 그러면 1,000원하고 9,000원하고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외지인은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싫어하는 걸까요? 신재생 에너지 참 좋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런데 해나만 놓고 보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창고부지, 축사부지, 그리고 고속도로 유유지, 태양광이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재생적이고 훌륭한 어떤 에너지원이다. 저희들은 100번, 1000번 동의하고 갈 의향이 있지만 지역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생산수단으로 쓰고 있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거고 고용 창출이 되고 있는 것을 싹쓸이 무너뜨리고. 그런데 논이 아니라 농촌의 또 다른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제 문제는 끝난 걸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라남도 보성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저쪽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쭉 간다는 거 이렇게.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스카이라인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 그런 꿈이 없어진 거죠. 공하고 보성을 연결하는 고압성전탑을 함으로써 전국망하고 연결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자파, 집가 하락, 자연훼손도 있지만 6개 마을인가를 지나가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이 지역에서 전력이 남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맞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력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과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서울 경기 쪽이 많이 필요하다면 서울 경기 쪽에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세워야죠. 시골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시골 중심으로 허가를 다 내놓고. 해외에서도 농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냐라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농지 태양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이 사실은 농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농민 주도로, 농촌 주도로 처음에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자급자족을 하고 또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고 그래서 소득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농촌에 있는데 그분들이 기후위기도 막고 또 소득도 높이고 또 마을 공동체도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석탄과 우라늄이 햇빛과 바람으로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발전원만 바뀌고 발전하는 방식은 기존에 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게 된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을 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농촌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수용해야 되는 수용자로서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식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KN이라고 해서 정부랑 민간 단체가 같이 해서 이제 갈등 조정 기구를 만들었고요. 또 공무원이 갈등 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중앙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좀 다뤘다면 이제는 기초, 지역,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냐. 지금까지는 소비하고 비용만 지불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이제부터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하는 데 주변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이 곳곳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을 재생에너지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필요하고 풍력 발전 설비도 필요해요. 지금까지 했던 총 누적량의 수십 배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갈등의 수십 배의 갈등 건수가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풀어가야 하는 건지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해결 방안이 있다고 봐요. 해결책은 있다고 보고, 근데 그걸 지금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갈등 양상이 훨씬 더 커질 거냐, 농촌도 살아나고 지역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냐, 딱 갈림길에 있는